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승법률사무소 권희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?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계속 연락을 해요. 무서워요. 근데 그 사람한테 대놓고 하지 마세요, 그만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사실 여러분 말이 쉽죠. 진짜 겁을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. 그 말 한마디 못해요, 사실. 왜냐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요. 오히려 더 화나게 만들까봐, 더 위험해질까봐. 근데 우리 법은요, 딱 그 지점에서 피해자한테 이렇게 요구해요.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한 행위여야 스토킹이라고. 즉, 상대방한테 하지 마,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야 한다는 거예요. 오늘은요, 그래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, 이 법이 실제로 얼마나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제가 조문이랑 실무 사례를 같이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스토킹이 다른 범죄랑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. 폭행이나 절도 같은 건 딱 한 번의 사건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. 근데 스토킹은요, 법 조문에서 나와 있듯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돼요. 이게 왜 문제냐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 반복성이라는 문턱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지켜보고 세 번째부터 조금 강도를 높이고 피해자는 그 사이에 이게 스토킹이 맞나? 신고해도 될까? 계속 망설이게 되거든요. 그리고 법에서 요구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라는 요건, 이거는 결국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게 뒷받침되어야 인정받기가 쉬운 구조거든요.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. 진짜 겁을 먹은 사람일수록 그 상대방한테 싫다라는 말 못해요.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겪어봤으니까 거부하면 어떻게 나올지 아니까요. 그래서 오히려 조용히 연락을 참거나 무시하거나 숨거나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고만 합니다. 근데 이게 나중에 그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거 아니냐, 수사기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정말로 있어요. 법은 피해자한테 용기를 내서 명확히 거부하라고 요구를 사실 하는데 정작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그 상황에 놓인 사람한테 그거를 용기를 내라고 할 수 있겠어요? 여기서부터 진짜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신고를 하면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는 않은데요. 뭐 경고조치 혹은 잠정조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은 경찰이 가해자한테 이런 행위 하지 마세요 라고 구두나 서면으로 경고를 하거든요. 근데 이거 구속력이 사실상 없어요. 가해자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돌아서서 똑같이 반복을 해도 예를 들면 뭐이 사람을 묶어둘 수가 없어요. 특히 잠정조치는 100m 이내에 접근 금지, 전기통신을 이용한 뭐 접근 금지 같은 법원이 결정해 줄 수는 있는 사안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 똑같이 서류상의 금지거든요. 가해자가 이거를 어디고 접근을 했을 때 피해자 옆에서 물리적으로 막아줄 사람이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. 위반하면 사회 처벌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거지 위반 자체를 실질적으로 차단해 주지는 않거든요. 신변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순간의 찰나를 모두 보호해 주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요, 잠정 조치나 신변 보호를 받아 놓고도 여전히 오늘 또 연락 오면 어떡하지? 집 앞에서 나타나면 어떡하지? 하는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조치는 받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. 신변보호를 받았는데 뭐 이거 워치 차도 뭐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. 너무 걱정돼요 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하십니다. 법은 이미 벌어진 행동을 처벌하는 구조에 가깝다 보니까 정작 범죄의 발생 순간에 위험을 즉각적으로 끊어주는 데는 한계가 사실은 있는 거죠. 여기서 아이러니한 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. 진짜 위험한 사람은 이렇게 서류상 조치로는 잘 먹히지 않는데 반대로 관계를 정리하려는 평범한 과정에서는 이 법이 너무 쉽게, 너무 넓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연인 관계나 상간자 관계처럼 감정이 얽힌 사이일수록 특히 그렇거든요. 이 법을 통보하기 위해서 두세 번, 뭐 네 번 정도 연락을 시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상대방한테 스토킹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요새 많습니다. 이걸 무서워해서 아예 이별 통보 자체를 포기하거나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 뭐 따지는 거를 포기하거나 화가 나도 그냥 혼자 참으면서 관계를 끊는 분들이 정말로 많거든요.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도 마음 편히 하지 못하고 너 나빴어 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걸 스토킹으로 안 보이게 어떻게 전달하지 고민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. 법이 관계의 맥락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
정리를 해볼게요. 이 법이 없었다면 사실 어땠을까요? 예전에는 스토킹을 당해도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으로 괴롭힌 벌금 몇만 원 정도 내면 끝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는 여기서 절대로 아니에요. 다만 지금 이 법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. 진짜 위험한 사람은 여러 가지 잠정조치 같은 서류상 대응만으로는 충분히 못 막고, 반대로 애매한 관계의 평범한 정리 과정은 너무 쉽게 스토킹으로 걸려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밑바닥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. 법이 피해자한테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정작 당해보세요. 진짜 무섭고 위험한 상황일수록 그 거부 의사 표현 못합니다.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거죠. 스토킹이라는 범죄의 본질 자체가 그런 거예요.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목소리 내지 못하게 하는 것.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아직 완성형은 아니라고 봅니다. 관계의 맥락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판단 기준, 그리고 잠정 조치를 어겼을 때 정말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,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다듬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어떻게 반복성을 법원이 판단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